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요리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이죠. 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네, 한 3주 뒤부터 이제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명절도 좀 껴있고 이래저래 해서 좀 공부 좀 안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하시고 기존에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의 플러스 알파 격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로 시험지 매주 3장씩 배포하겠다.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해설을 이 유튜브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다 뭘 해야 돼요? 정리까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정리 안 하면 안 된다. 의미가 없어. 특히 어려운 문제는 정리해서 오답 노트에 예쁘게 정리하고 그러고 한 두세 번 더 보고 뭐 어떻게 푸는지를 막 이렇게 보는 거야 계속. 그러고 어떻게? 외워야 된다. 요렇게까지 정도 돼야 이게 뭐 써먹지 개 뿌리고 그냥 대충 한번 듣거나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최악의 케이스 안 풀고 듣는 거죠. 안 풀고 그냥 대충 듣고 그렇군. 뭐 이지랄 하면은 이제 점수가 이제 오히려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뻘짓한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이제 먼저 풀고 어떻게? 잘 이해를 하고 이해가 된 것 같으면 꼭 예쁘게 오답부터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 머리에 넣어야 돼요. 그러고 되는지 백지에다 써봐야지.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 그냥 이제 뭐 이런 느낌. 길 가다가 이제 쓰레기 주웠으니까 뭐 좀 잘 풀리겠지 뭐 이 정도 급이에요. 뭐 그럼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점수에 과연 의미가 있을까?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시험지 3개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계룡고라고 써있는데 말씀드릴 것이 글쎄요. 이게 듣는 분들이 이제 제가 가르치는 분들이 다양하죠. 잘하는 분도 있고 졸라 못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미 수업 시간에 다 말씀드렸지만 여기 한 10번까지 이런 문제 안 풀고 싶다. 이제 선생님 저 몰라요. 그럼 이제 개뿔 그럼 이제 저 상태 안 좋은 거야. 알았지? 그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얘기해줬지? 그렇게 해라. 뭐 그렇다고 이제 내가 뭐 그런 긍휼한 마음을 뭐 생각을 하면서 굳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입 앞에 여기서 1번에 10번을 다 설명한다? 뭐 이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고 너무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히 이딴 건 솔직히 첫 번째 시험지는 내 해설할 게 없어. 문제가 너무 쉽다고. 예.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학교별로 시험범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시험범위 설마 얘가 내 시험범위인가? 그럼 이미 뭐 시험 망한 거지 뭐. 그럼 이제 망한 건데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범인지 아닌지, 그지? 정확하게 표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해결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뭘 풀어야 되냐? 그나마 12번인가? 네. 대칭이동. 요게 이제 범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학기 시험인데, 마치, 원래는 이제 교재 기준으로 1학기에 들어간 게, 그게 이제 2학기 중간에 나오더라고. 그쵸? 한번 볼게요. 이 원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고, 그리고 y축의 이만큼 평이동 원인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를, 이거를 하면 안 돼. 그치? 정리를 해서 중심의 좌표가 저기 써있는 거 기준으로 애가 이동한다라는 느낌을 푸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이거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빼기 9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2y 더하기 30 이거 못하는 사람은 없어. 그치? 빼기 36에 더하기 9가 0이다 라고 써. 그럼 x 빼기 3의 제곱이고 y 더하기 6의 제곱이고 그런 다음에 는 36이다 라는 컨셉으로 간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 중심이 3, 마이너스 6이고 반지름이 6이다 라는 원이 일단 완성이 돼.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 친구를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그 x와 y의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게 되지. 그러다 보니 6,-3이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여전히 6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친구를 y축으로 이만큼 평이동 한다면 6,-1의 반지름 6인 친구가 완성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림을 그려야 돼. 이게 안 그리고 푸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일단 그리는 방법으로 이거를 가르쳤어요. 6,-1이라는 이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6인 원이 좀 많이 클 것 같은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겨.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봐봐.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x축이잖아. 그치? 그럼 이제 저기가 a하고 b란 말이지. 그럼 이제 저 길을 구하는 거야. 근데 이제 풀이가 두 가지라는 걸 좀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알고 있어야 돼. 어떻게 구하냐? 식을 아니까 그 식에다가 y에다가 0을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럼 x가 두 개가 나오고 돼 있어. 그래서 그 x 두 개를 a에다 하나 쓰고 b에다 하나 써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가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풀었다. 어떻게 풀었죠? 피타고라스로 풀었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피타고라스로 풀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반지름이 6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요렇게 쓱 커. 여기 쓱 그면 이게 6이에요. 이게 6이고 이렇게 썩 그면 이게 1. 그쵸?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쓰면 요 길이가 나오잖아. 네, 같이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루트 35가 되고 그래서 2루트 35다 라고 풀면 되는 문제고 절대로 놓칠 수 없다. 나오면 잘 풀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뒤에 장은 웬만하면 풀어드릴게요. 문제가 뭐 굉장히 쉬운데 뭐 이거 다행인 건지 뭔지 역함수는 범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지? 역함수는 제끼고 내가 뭐 풀어야 되나? 이거 그리고 이거 아유. 자, 우리 함수 범위인 사람들 좀 똑똑하지 않나? 이거 함수 이거 두 개 뭐 해야 돼? 아이, 요게 그나마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요렇게 일단 4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13번인데 야, 이거는 솔직히 이제 눈 감고 풀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fx는 x의 양의 약수의 개수로 정의하겠다. 뭐 근데 이제 그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1은 1의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럼 한 개. 아이고 풀지 말 걸 그랬나? 자, f2 2의 약수의 개수는 2개가 돼. 그치? 그리고 f3은 2개 3이 아니야. 그치? 약수의 개수 2개잖아. 이해되지? f4 약수의 개수 3개 나오지. f5 약수의 개수 2개 나오죠. 그 f6 약수의 개수 4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역이라는 것은 그 결과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1, 2, 3, 4가 되면서 그 개수는 4개다. 이렇게 풀어 제끼면 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 네, 14번은 이거 이상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x랑 이 동그라미 y는 x 합집합 y에서 x 교집합 y를 빼는 것이다. 굉장히 익숙하죠? 졸라 많이 나왔잖아 이거. 그치? 이게 이제 뭐냐면 x가 있어. 그리고 y가 있거든? 근데 이제 합집합은 저거 전체고 교집합은 가운데잖아. 그럼 빼면 어떻게 돼? 여기랑 여기가 된단 말이야. 저 왼쪽 사이드랑 오른쪽 사이드, 저 색칠된 부분이 바로 뭐다? x 동그란 y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내가 저런 그림이다 정도는 외우고 시험 보러 가는 게 맞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인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A가 있어요. 그래서 B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A와 B를 합쳐서 느낌이 이래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아무도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쵸? 뭐야 이게?
잠깐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해봐. 여기에 다 있다라는 얘기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저게 누가 들어가냐면, 바로 1, 2, 3, 4, 5가 들어가는 게 맞겠다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저 1, 2, 3, 4, 5는 B의 원소도 되기 때문에 쟤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더해야지. 그래서 15가 되는 거야. 그래서 14번에 5번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자, 다음으로 15번 문제인데, 일단은 함수가 시험 범인 분이 3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제 그분들이 좀 하는 분도 있고 좀 족밥도 있어서 족밥을 위해서 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는 분들인데 기억을 못해서 못 푼다. 아유, 망했다고 봐야지. 봐봐. gx를 구하자. 근데 이제 gx 어떻게 구하냐면, 봐봐. 이 gx를 요 fx에다가 요 보이지? 여기다가 gx를 집어 넣자. 요렇게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2gx 빼기 3이 되는 거지. 이게 hx가 된다. 근데 hx는 4x 제곱 더하기 1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내가 gx를 구하자로 가죠. 그럼 이제 어떻게 가냐면 2gx가 4x 제곱 더하기 4가 되죠. 그러면 gx는 반으로 나눠서 2x제곱 더하기 2가 되죠? 뭐야, 문제가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하면 되고, 아시다시피 이거 말고 조금 어려운 버전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 잘 엮어서 정리해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저걸 간단히 하면 어떻게 풀지? 또 이제 대답을 해봐. 어떻게 풀어? 그림 그려서 푸는 거야. 알았지?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저게 의미하는 바가 뭐다 이렇게 가야지. 또 무슨 되도 않는 무슨 이상한 분배 법칙이니 뭐니 뭐 계산 같은 거 조져서 될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볼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A가 있어요. B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바깥쪽까지 영역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바깥쪽까지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는 A 교집합 B가 얘고, 여러분 이게 A 빼기 B란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되죠.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A다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죠. 자, 이제 오른쪽인데 합집합이 합집합. 그러니까 막 답이 막 응집합이 되고 이럴 수는 없어. 알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해줘. 그럼 이제 이 오른쪽으로 보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하냐? 와, 이거는 일단 얘는 드모로 간으로 해야 돼. 저걸 뭐 A가 아닌 애랑 B가 아닌 애 합친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드모로 간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얘는 이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와의 교집합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거 있잖아. 봐봐. 얘랑 교집합에 이거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빼기 B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 또한 우리가 A의 여집합 합집합 B 빼기 A 교집합 B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림을 그릴 건데 정리가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그려도 되고 하나 더 그려도 되고, 그쵸? 왜냐면은 시간이 꽤 있을 겁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 뭐 풀이가 막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그림 하나 더 그렸다가 시험 시간 끝나면 어떡해요? 개뿔, 그럴 일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는 거야. A, B가 이렇게 있어. U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뭐야 이거. 자, 볼까? 요거는 있잖아. A가 아닌 애가 요 정도 있어. 그치? A가 아닌 애가 요 정도 있고, 거기다 B를 합쳐. 그럼 요렇게 빨간색이 되겠네. 그치? 요런 빨간색이 있는데, 여기서
저 교집합을 빼면 얘만 드러내면 되잖아. 지우개를 지워보자. 이거 지우개를 쓱쓱쓱쓱 이렇게 해서 저거 이거랑 얘네 알겠지? 그럼 느낌 뭐냐? 두 개를 합치면 전체가 된다는 거 알겠지? 근데 처음부터 분위기가 그랬잖아. 뭐 계속 색칠되는 분위기인데 걔는 합친대. 전체라고 봐야지. 그지? 이렇게 하는 게 16번 문제였고 17은 해보시길 바라고 18은 범인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함수가 범인분이 없어요. 19도 역함수라고 나오니까 넘어갈까? 이렇게 이제 넘어가 보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힘들었을 것 같은 게 22랑 23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솔직히 23번을 못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해드린 이후에는 풀 수 있어야 됐다고 보고요. 22번은 솔직히 문제가 졸라 쉽습니다. 그런데도 못 풀었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 더하기 3 위에 p라는 점이 있었어요. 봐봐. 이게 x 더하기 3이야. 어떤 p라는 점이 있대. 오케이? 그래서 뭐 p를 그냥 대충 잡는 거지. 예를 들어서 p를 a, a 더하기 3으로 잡아볼게. 이렇게 잡았어. 근데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럼 점이 1로 넘어가게 되고 이 점을 우리가 P2라고 P1이라고 하는데 좌표 구하는 거 쉬워. 근데 이 문제 풀려면 그림 구성을 해야 돼. 오케이? 이런 문제 있었어 다. 그럼 이제 P1이라는 친구는 그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 A 더하기 3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P1이야. 근데 이제 또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P를 원점 대칭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원점 대칭을 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빼기 3이 되는데 이 점은 바로 어디 위에 있냐면 요거 위에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저 점을 근데 이제 그릴 때 저 직선 위에 있다도 맞고 그리고 지금 보면 얘 있잖아. 얘하고 그 x 위치가 동일하다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말이야. 요렇게 해가지고 뭐야 그럼 A가 0이야?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모르니까 이 그림을 제가 대략적으로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빼기 3이 된단 말이야. 어우씨 그럼 안 되는데? 잠깐만요. 마이너스 A 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지 뭐야 이거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A 빼기 3이 왜 저 위에 있어? 개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요 위 있지 않네. 예, 위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위에 있지 않고요. 그거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근데 이제 대세는 큰 지장이 없어. 왜냐면 어차피 이 포인트는 지금 얘가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냐가 포인트거든? 이해되지? 이 넓이가 몇이다? 36이 돼야 된다라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36이 되려면 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봐봐. 2분의 1을 써. 그럼 이 그 밑변이라는 게 2a잖아. 오케이? 그래서 2a가 돼. 이해되지? 자 그럼 높이. 머리 굴려서 빨리 높이 네가 써. a 더하기 3에서 아래를 빼면 2a 더하기 6이 될 거 아니니? 그치? 요게 몇이다? 36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a를 구하는 거지 뭐. 그럼 a랑 a 더하기 3은 18이에요. a 제곱 더하기 3a 빼기 18이 0이에요. 네네네. 뭐야. 아주 고맙죠? 인수분해도 돼. a 더하기 6에 a 빼기 3이 0이 되면서 a가 3 또는 마이너스 6이고 그러면 좌표를 구한 거지. 표적 하나는 3,6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라고 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23번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번은 얘를 식을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된다. 근데 아마 이제 식을 조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치? 그거를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고민을 해봤어야 돼.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어떡하죠? 뭐 요 정도가 맞는 것 같아. 알겠지? 근데 이제 식조작을 좀 많이 해봤어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알려주면, 지금 상황 이래. 여기 보면은 이 밑줄 그은 게 A와 C의 관계식이고, 그리고 B와 D의 관계식이거든? 근데 여기 보면 C와 D로 식이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C, D를 A, B로 바꿔야 된다. 그럼 바꾼 다음에 그 A, B 가지고 뭐 산술 기하를 쓰든가 뭐 이런 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작업을 제가 해보면 일단 C가 A분의 1이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D가 B분의 1이다 라고 씁니다. 오케이?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만 어떻게 외우면 돼. 그 레벨이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외우라고. 이거를 방금 얘기한 걸 외우란 말이야. 외우면 하잖아. 오케이? 외워봐. 자, 그럼 봐봐. 그럼 이제 C는 A분의 1이고 D는 B분의 1이고 CD는 A, B분의 1이 된다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는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넘어가냐. 통분이라는 걸 하면 돼요. A, B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1인데 A 더하기 B가 2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A, B분의 3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여러분 산술 기하 평균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 범위죠. 이 시험 범위죠. A 플러스 B가 2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서 얘는 2고 결국 여기서 뭐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하잖아. A, B가 1이라고 하지. 그지? 그래서 답이 3이야. 자, 이렇게 첫 번째 시험 해설 마쳐봤습니다. 그냥 좀 이것 좀 풀어주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딴 문제 안 푼다. 여기 이런 거 있잖아. 안 푼다고 이제. 알겠지? 이 정도는 알아서 해야 돼. 자, 그러면 다음 학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는 이거 어렵더라고. 이 학교가. 그지? 이 학교가 제가 봤을 때는 앞에만 좀 쉽고 뒤에는 뭐 어디부터 어렵냐면 글쎄 7번이 좀 어렵더라고. 그죠? 7번 좀 어렵습니다. 7번 좀 어렵고 10번도 좀 애매해. 그지? 10번도 좀 애매했던 것 같고 글쎄요. 11번은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거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함수와 y는 x의 교점이다 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로 어렵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 전 9번 못하는데요. 그러면은 솔직히 상태가 그냥 족밥이라서 뭐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9번이나 뭐 8번도 안 된다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글쎄요 좀 구조 요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13까지는 그리고 15도 해야 돼. 근데 이제 14가 문제야. 근데 이제 해주긴 해줄 건데 그래 외워줘. 외우기. 제가 이제 얘를 이제 풀어드릴 건데 근데 솔직히 디귿은 좀 애매해. 근데 이제 뭘 외워줬으면 좋겠냐면 요거를 그래도 해석은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니은까지는 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 디귿은 듣긴 들어주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자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역함수니까 빼고요. 18번 별로 안 어려워. 이거 그 바이블에 있는 거잖아. 요렇게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몇 번부터 한다고? 7번. 7번이 내가 풀 때 이게 딱 떨어지지 않던데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저도 좀 약간 대충 넘겼거든요. 10번도 그렇고 같이 그 공유를 해보자고요. 7번부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교생 200명을 대상으로 두 체험 활동 AB에 대한 신청자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B에 모두 신청한 학생 50명이고 A 신청한 학생 수는 B에 신청한 학생 수의 50%다 라고 되어 있고 A에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이 대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당연한 건데 벤 다이그램을 그리고 그거에 맞춤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정리할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일단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 200명 있잖아. 200명 다 안으로 투입시켜야 된다. 왜냐면 A의 최대가 되려면 일단 안으로 다 들어와야지. 체험으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면 개뿔 이거 지금 최대가 될 수가 없어. 이해되지? 자, 그럼 거기까지 이해된다 치고 A, B에 모두 신청한 학생은 50명이기 때문에 여기다 50명을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A가 B의 50%라는 얘기. 그러니까 B가 A 2배다로 가면 되잖아. 오케이? 그걸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봐봐. 여기를 내가 X라고 쓰고 이쪽 칸을 일단 200명 다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이거랑 더하면 150. 어디서 많이 봤지?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어야 돼. 그럼 이제 150 빼기 X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됐는데 A라는 거를 X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A는 이만큼이야. 당연한 거잖아. 그치? 요렇게 된단 말이야. 저거의 2배가 B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X 더하기 50이 있는데 이거의 2배가 200 빼기 X가 되네요.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선생님 이거 알아요. 오케이. 좋아. 그럼 이제 넘기면 이게 3X잖아. 3X, 그지? 3X가 100이 되는데, 개뿔, X가 33이야. 이거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봤냐? 그냥 33을 넣어봐요. 왜냐면 33점 몇이니까 뭐 33 아니면 34 뭐 그쯤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하자는 거지. 그래서 넣어봤어요. 봐봐요. 그럼 X가 이제 33이야. 그럼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117이거든? 야, 이게 또 기가 막히게 200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냥 이걸로 답을 쓰기로 하고 그래서 맞았습니다. 네, 이게 맞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이거 소수점인데 왜 33을 쓰고 지랄이세요? 라고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보자. 10번은 사실 이제 이런 문제 많이 봤지, 그치? 근데 이제 Q가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 있는 그대로 가야 되나? 한번 볼까? Q는 있잖아. Q는 x 빼기 1이 오케이 한번 가보자. x 빼기 1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는 알고 살아야 된다. 요거는 내가 설명 많이 해줬지, 그치? 요렇게 일단 되어 있어. 요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다가 1을 더하게 되고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치?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인 이 범위가 not p 안에 쏙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not p라는 게 뭐냐면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우리가 not p라고 부르죠, 그죠?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지? 자, 근데 이제 생각해보자고. 봐봐. 여기 놈이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족밥은 풀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제 2차 함수를 선생님 전 잘 못해요. 그런 애들 걸르려고 나온 문제야. 일단은 귀를 열고 들어봐야겠지? 그럼 봐봐.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라는 애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어려워 죽겠네. 어떻게 해야 돼? 자, 근데 우리가 그래도 그림을 이제 2차 함수를 그려볼 건데 그건 알잖아. 이 2차 함수의 그 축의 방정식은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봐봐.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5 몇이다 라는 얘기로 읽어주면 돼. 어때? 감이 오지? 그럼 봐봐 5 몇이야? 근데 이제 이 초록색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자 이거 이해해야 돼.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저 초록색 그림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라 함은 이쪽과 이쪽이다 라고 읽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봐봐 빨간색이 초록색 안에 못 들어갔잖아.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돼야 색칠한 게 이렇게 될 테고 빨간색이 그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겠군요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저렇게 그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졸라 어렵네. 보통 문제가 아니야. 잠깐 봐봐. 근데 이제 차분하게 대답을 해봐. 이거 어떻게 해야 이렇게 돼? 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돼? 1번 두근 가진다. 그쵸? 두근 가진다. 근데 중근을 갖든 두근을 가져야 돼. 근을 가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걸 얘기해야 되지. F3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K를 답으로 구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네요. 그럼 이제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을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서 빼기 K는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고 K가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뭐야? 답이 네 일단 이렇게 되고요. 3을 넣을게요. 3을 넣으면 9 빼기 30 더하기 K가 3을 대입한 결과 그 결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K가 21보다 크거나 같아서 최소값은 21이 되는 거네요.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답은 K가 21과 25 사이가 되면서 최소값은 2번인데 자 일단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거 배우는 학생들 한 80, 90% 그러니까 난 진짜 완전 개족밥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이거 못하시면 안 됩니다. 못 알아들었으면 그 번호 링크 있지? 그 다시 10번 눌러 다시 들어. 이건 해야 된다고. 이거 대충 넘기면 안 돼. 맨날 대충 넘기다가 젠장은 점수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잘하자. 자 다음 문제 보죠. 13번. 네. 13, 15를 하고 그 다음에 14를 한번 얘기를 해보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인데요. 좌표 평면 위에 원점 O에 대하여 1사분면 위에 점 P가 있었는데 OP가 3이다를 만족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P를 지나고 OP의 수직인 직선 L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할 때 OAB의 넓이의 최소값이 대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냐면 OP가 3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렇게 그렸을 거야. 나도 이렇게 그렸어. 그런 다음에 이 길이가 3이거든. 그리고 이 P를 지나고 OP의 수직이라는 것도 아마 그려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려봤을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이 OAB라는 애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OAB를 지금 이 상태까지 왔는데 이 상태로는 구할 수가 없어. 오케이? 구할 수가 없다고. 아니 그럼 어떡해? 여기 추가적인 어떤 그 재료 레시피가 이게 싹 들어가 줘야 돼. 근데 이제 그게 뭐냐 이거지. 그 뭐냐면 이 90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거를 보시고
요렇게 얘기를 해주자는 겁니다. 어떻게? 원이다. 어때? 이게 원이니까 저게 접선이었던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선생님 그럼 이제 이런 생각 들지? 아, 뭔 말인지 알겠는데 상황이 이렇잖아. 뭔 말인지 알겠는데 난 못할 것 같다. 이딴 상황 아니야 어차피 또. 그죠? 어떡하라? 노트에다가 컬러풀하게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3번 4번 더 봐서 어떻게? 시험장 가기 전까지 계속 이거를 정리를 한다. 내가 봤을 때 가치가 있어요. 이 문제를 그렇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오답을 다 갖고 있잖아. 노트 하나 사. 젠장 좀 두껍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도 좀 보관할 만한 거를 하나 사라고. 좀 자꾸 안 사지 말고. 알았지? 그럼 봐봐. 그러면은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거든? 그리고 이 p를 a, b라고 두는겨.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린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a, b는 이 원 위에 점이니까 원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가 되겠지. 그 두 번째 이걸 알아야지. 그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공식은 외우자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 ax 더하기 by가 9라는 접선 공식 만들고 이 친구가 저 주황색 접선인데 그러면 그 x축과 만나는 점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구해서 좌표로 쓰고 그런 다음에 OAB의 넓이로 가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A분의 9,0이다. 어때? 이해되지? 자 그럼 이건 네가 해봐. 0, B분의 9잖아. 그지? 자 이렇게 이제 만든 거야. 관계식도 있고 그리고 넓이도 구할 수 있고. 아, 이 문제 해야 되는데. 그럼 봐봐. 2분의 1 곱하기 a분의 9 곱하기 b분의 9가 넓이가 돼.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2ab분의 81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아는 상태에서 ab의 값을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지. 어떻게 되는데? 봐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루트 a제곱 b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2ab고 얘가 9고 그래서 ab는 2분의 9가 된다. 그래서 얘는 답이 5번이 된다는 컨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전원 다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주세요. 자, 1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는 네, 함수가 범위인 분들의 그 사항인데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막 엄청 어렵지 않아요. 일단 2차 함수 제작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2차 함수 만들기를 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만들 수 있습니다. 꼭지점이 2,7이고 그리고 0,-1을 지나기 때문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y는 a의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7 이렇게 만들고 얘가 0,-1을 지나면 아유 이것도 못하지 또. 아유 꼭지점으로 하고 그리고 전부 집어넣어. 외워. 집어넣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은 4a 더하기 7 4a는 빼기 8 a는 빼기 2 그쵸? 어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7이 되죠. 요게 2차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봐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죠. 그럼 2차 함수를 개뿔 그럼 2차 함수에다 2차 함수를 집어넣으라는 얘기냐? 그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4차 함수가 되고요. 그렇게도 풀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원하는 거는 우리 합성 함수라는 게 뭐 이런 얘기예요. 봐봐. x에다 누군가를 넣었어.
그래서 f를 이렇게 주물주물해. fx식도 있으니까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가 나왔는데 걔를 또 저기다 또 넣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 나온 거라고. 지금 일단 이해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첫째, 대체 이 거꾸로 먼저 생각하는 거야. 네모. 그러니까 f 네모가 마이너스 1이다. 대체 누굴 넣어야 마이너스 1이 되니 걔네부터 먼저 구해봐. 그래서 네모를 구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그러면 그 중간 애를 구했으니까 대체 누구를 넣어야, 알아먹었죠. 수업을 들었으니까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누구 넣어야 마이너스 1 되냐고. 젠장 봐봐. 마이너스 2에 x-2의 제곱 더하기 7이 일단 이게 네모야. 여기서 골라낸 x가 네모라고. 그럼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 빼기 2에 x-2의 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고, 그러면 x-2의 제곱이 4죠. 그러면 x-2가 2일 수도 있고 x-2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 x가 4 그리고 x가 0, 이게 끝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어차피 보기에 0도 없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이걸 한 번 더 하자. 대체 누굴 넣어야 4고 누굴 넣어야 0이니 이거 하자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해볼까요? 한 번 더 땡겨. 뭘? 두 번 더 땡겨. 마이너스 2에 x-2의 제곱 더하기 7이 대체 뭘 넣어야 4가 나오니? 뭐 이런 거. 오케이? 그리고 또 누구? 대체 뭘 넣어야 0이 나오니? 이지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애들이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쵸? 아니 애들 상태 왜 이래? 뭐야 이거? 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그 모든 실근의 곱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대가리가 돌아가야지. 그지? 그럼 이제 얘기 어떻게 되냐면 2에 x 빼기 2의 제곱이 3이야. 그치? 아유, 이해되죠? 그 전개를 해야 되나? 전개를 할까? 그냥 봐봐. 2에 전개 낫겠어. x 빼기 4x 더하기 4가 3이고 2x 제곱에 마이너스 8x 더하기 5가 0이니까 두 근의 곱이 몇이야? 2분의 5 a분의 c. 알겠지? 자, 그리고 요거 똑같이 하자고. 빼기 2분의 1. 그래서 모든 실근의 곱은, 잘 보세요. 얘네를 더하는 게 아니야. 얘네를 곱해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저쪽에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곱하는 거고, 얘는 이쪽에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곱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을 쫙 곱하면 네 개를 곱하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4분의 5가 된다. 이해했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1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K가 0하고 4 사이인 정수예요. 네, 그러면 뭐 0, 1, 2, 3, 4 이렇게 집어넣자가 되는 상황이고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K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AK는 그러니까 K에다가 0부터 4까지 집어넣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이제 집어넣을 건데, 그러면은 그 집어넣은 숫자는 여기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의 숫자로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5분에 그러니까 어떤 n이라는 애가 있을 거야. 걔들을 긁어 모으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 n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K는 0부터 4까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걔들을 갖다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n이 될 수 있는 거는 1000 이하의 자연수인데 약분이 이렇게 돼가지고 자연수가 되는 애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지. n 빼기 k가 요것이 이제 5의 배수가 되면은
자연수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뭐라고? n 빼기 k가 뭐라고? 5의 배수 5t. 이렇게 한번 써볼게. n 빼기 k가 5t다. 5의 배수다. 그러면 5가 딱 썰리면서 자연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n은 뭐고? 1000 이하의 자연수. 알겠지? 그럼 봐봐. b는 뭐야? n인데 그 n에다가 루트 씌운 애가 자연수가 되는 n. 그럼 그런 애가 누가 있어? 뭐 9 같은 애 있잖아. 뭐 4도 있죠. 4 제곱수라고 부르지. 4, 9, 16, 25, 36. 오, 뭐야 또 49. 개뿔 이렇게 해가지고 1000 직전까지. 뭐 쓰면 또 금방 쓸 것 같기도 하고. 계속 해볼게. 봐봐. 그럼 얘들아 이제 기억부터 보자. A사를 탐구해볼게. B는 저 빨간 애들이고, 알겠지? A4라는 거 있잖아. A4는 그러니까 요거에 잘 몰입을 해봐. 요거에 이해가 안 되면 일시정지 해서 이해를 해. 알았지? 이게 막 그냥 대충 채우는 게 의미가 없어.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번 올해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차인데요.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 계속 깨달음을 얻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두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멍청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리에 넣지 못하고, 그리고 써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애시당초에 앉아있지 못하고, 별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고요. 머리에 넣을 때까지가 공부다. 넣어서 설명을 해주면 제일 좋아. 이게 진짜 설명이 이렇게 되는지까지를 연구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럼 뭐 답 없지 뭐. 몰라 나도. 자, 볼게요. A4는 그러니까 이제 A4는 그러니까 N2라는 애는 5t 더하기 4인 애들로 구성하시오. 뭐 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t는 자연수가 맞을 것 같습니다. t는 자연수 9가 되네. 여기 9가 있잖아. 어때? 이해되지? 4는 안 되나? 4 4는 안 되네. 그지? 4 빼기 4. 자연수가 아니니까 안 돼. 그래서 기억이 맞아. 알겠지? 니은 한번 보자. 니은 B 빼기 AK가 B를 만족하는 K가 존재하냐. 자,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은 B라는 애는 제곱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곱수인데 AK도 어떤 그런 숫자들 모음이에요.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숫자들 모음인데 그 숫자들 모음이 절대로 B를 하나도 빼먹지 않아야 된다. 그게 바로 B 빼기 AK가 B가 되는 경우다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단 A4는 안 되네. 벌써 9라는 겹치는 애가 생겼으니까, 그치? 그러면 겹치는 애가 없는 애가 있겠느냐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봐봐. 얘들아, A0부터, 왜 A0부터라면 K는 0부터 4까지거든. 이해해야 돼. 그래서 A0, A1, A2, A3, A4가 있는데 방금 봤다시피 A4는 탈락. 그럼 A3 한번 볼까? A3은 5t 더하기 3이 되죠. 근데 이제 이 5t 더하기 3이라는 애는 뭐 예를 들어서 8부터 시작해서 뭐 13, 뭐 18, 그리고 뭐야 이게? 23, 이렇게 되는데, 자 보시죠. 절대로 제곱수가 될 수 없다로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한번 써볼게요. 77에서 49, 88
88에 64라는 식으로 여기 지금 보이시죠? 그쵸? 이런 식으로 보이실 텐데 지금 본의 아닌 규칙성에 4965694라는 숫자만 등장을 하는데 지금 얘가 OT 더하기 3이 8383입니다. 등장을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누가? 제곱수가. 그래서 니은까지 한번 이해하자고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맞다. 자, 디귿을 버릴 테니까 기억 니은을 어떡하자? 정리 좀 해봐요. 기억 니은까지 해석을 좀 해보란 말이야. 마치 해석을 처음 했던 것처럼 네, 이거 안 하면 점수가 안 오릅니다. 점수 떨어져. 꼭 해라.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마지막으로 18번 문제 하고 다음 시험지로 넘어갈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이 3의 배수이다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유, 이거 많이 한 거잖아. 안 그러냐? 그리고 문제 졸라 쉬운 게 빈칸만 채우면 돼. 그지? 많이 해봤죠? 빈칸만 채우면 된다는 거는 그냥 잘 이게 정돈해가지고 그냥 확 넣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알아먹은 걸 알고 그냥 바로 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 저는 궁금한데요. 개뿔 그거는 다 수업 시간에 했었어. 제곱할게. 그럼 제곱하면 9k 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1이야. 그치? 그럼 3으로 묶으면 야 이 1이 여기 있잖아. 그럼 이거 3으로 묶인 애는 3k 제곱 더하기 2k가 된다고. 그게 가라고. 어때? 졸라 쉽죠? 그죠? 나는 이런 거는 이거 해가지고 점수 내야 된다. 자, 얘는 또 이제 전개하면 이렇게 돼. 9k 제곱 더하기 12k 더하기 4예요.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시험지가 남았네요. 자, 이제 구봉고라고 되어 있는 시험지인데요. 글쎄요, 굉장히 시험지가 또 아까 맨 처음에 계룡고 느낌으로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제 맨 앞장에서도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반드시 처리하셔서 저한테 도장 받아야 됩니다. 아시죠? 도장 제가 이거 찍어드린 거 도장 받기 위해서 정리 잘 해주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할 말 없다. 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번 풀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 진짜 졸라 쉬워. 뭐 14 뭐 이런 거 어렵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 어려운 거 없고요. 그리고 글쎄 18? 그래 18에 19 18에 19인데 이 시험지가 어떤 시험지냐면 21까지 진짜 그냥 문제 거저줍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텐데 진짜 거저주는 스탠스예요. 그 시험지 분위기가. 근데 22부터 갑자기 극단적인 헬 게이트로 갑자기 초대가 되죠. 그래서 22가 헬이고 23 졸라 어렵고 그리고 24번도 집합 중에 이 정도면 졸라 어렵고 25번도 졸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4개가 졸라 어려운데 근데 이제 객관식 쓰면 5개 했는데 뒤에 4개가 어려운 시험지다 라는 거면은 글쎄 뭐 그래도 시험지가 좀 쉽게 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부터 한번 볼게요. 9번은 그냥 또 이제 빈칸이고 하니까 괜히 겁먹고 못하실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요. 보시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p'이 x', y''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이다. 나에 알맞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1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이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거랑 얘는 기울기가 1이고요. 곱한 게 -1이에요. 수직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지? 너무 쉬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봐봐.
기역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다 써있잖아. 대놓고 PP 프라임의 중점 M은, 오, M이 누군데? 안 써있나? 이게 M이잖아, 이거 M. 그 M을 구해볼까? M은 저 두 점의 중점 아니겠습니까? 그 중점이라 하면 이거? 이게 중점이고 얘가 y는 x 위에 있다. 그럼 쟤를 저기다가 집어넣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은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이다를 차분하게 쓰고 2를 곱하면 y 더하기 y 프라임이 x 더하기 x 프라임이 되면서 x 프라임 빼기 y 프라임이 y 빼기 x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뭐 이렇게 써있는 애는 얘를 얘기하는 거니까 답이 2번일 수밖에 없겠다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번은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한다고 말씀드렸죠? 18번 한번 볼까요? 15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두 집합 A가 X는 K의 양의 약수, B는 3, 5, 6이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A와 B의 교집합이 2예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A 빼기 B의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는 모든 K의 합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솔직히 이 정도면 뭐 따지기 어려운 것도 아니네.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일단 교집합이 두 개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교집합이 두 개가 돼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B가 세 개예요. 그 중에 두 개를 그냥 대충 선별하면 돼. 그러니까 뭐 막 그렇게 막 복잡할 게 아니라 대충 선별해. 15 이하니까 대충 몇 개 써보면 되잖아. 그러고 나서 A, B, B로 확인해보고 그 합이 홀수가 된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여기서 뭐 다른 뭐 어떤 식을 쓰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유형 많이 해보셨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일단은 만약에 3하고 6이 딱 타겟팅이 보이잖아. 이렇게 보이지 않아?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K가 6이라고 해볼까? K가 6이면 6의 양의 약수는 1, 2, 3, 6이거든? 어때? 느낌 오지? 그러면 겹치는 거 두 개 맞잖아? 그리고 A 빼기 B는 3, 6을 제외를 하니까 1인데 더했더니 3이니까 홀수가 맞지? 그러니까 K가 6이 되는 거야. 알아먹었으면 네가 해.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안 해주고 싶다. 여기서부터는 잠깐만, 이거 진짜 한번 해봐라. 알겠죠? 그러고 혹시 안 되면 저한테 문의하시고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19번인데요. 요거 이제 원하고 요거 이제 뭐 직선하고 이렇게 이제 콜라보 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좀 기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을 그리고 직선을 그려서 정삼각형 만드는 컨셉입니다. 알겠죠? 그럼 볼게요. 원이 있어요. 4,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y는 x 더하기 k가 있는데 k가 양수라고 했고,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난다도 이미 결정이 났는데 그 상황에서 정삼각형 되게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정삼각형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요 정도 되면 요렇게 이제 두 점 박히고 이렇게 박히잖아. 그럼 막 이렇게 돼 정삼각형 되지. 오케이? 그리고 반지름이 4니까 여기 4라고 이렇게 딱 써주는 순간 2대1 대 루트 3이 떠올라야 되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나 어떻게 풀어요? 원점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2루트 3이다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맞고, 그거는 구해주세요. 알겠죠? 저는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볼게요. 어렵습니다. 문제 일단 읽어보시고, 안 읽어보셨으면 문제부터 읽어보세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1이고요. C2는 작업 좀 할까? C2 작업 좀 하면 이렇게 나온대.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4가 나온다거든? 그럼 이 얘기는 요 원의 중심이 3,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긴 0,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그림이 복잡하건 말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원이 있는데 접선이 나왔을 때 어떤 작업을 할 줄 아냐라는 게 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수직 그어 가지고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어떻게? 요거 있잖아. 여기 접선이 있어. 이렇게 그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90도 이렇게 만들어. 여기도 이렇게 그어, 이렇게. 알겠냐? 그리고 여기 몇 도? 90도를 그어. 그렇게 했더니 PQPR이 있는데 얘들이 길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여기까지 그었으면 이제 다 왔어요. 어떻게 가냐면 좌표를 일단 설정할 겁니다. 좌표 표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길이들을 표현을 할 거고 길이가 표현이 되면 그 다음에 관계식을 만들어서 결국 좌표라고 하는 즉 미지수를 구해서 엔딩을 내볼까 한다. 오케이? 가볼게요. P의 X좌표를 물어봤으니까 제가 P의 X좌표를 A, 0이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괜찮죠? 그럼 봐봐. PQPR이 같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거 봐봐. 일단은 여기 지금 반지름이 1이야 여기 그지? 자 이게 1이야 이거 보이지? 자 잡아. 이 길이 몇이야? A잖아 그지?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쓰면 PQ라는 거. PQ 보이지? PQ는 루트 A제곱 빼기 1이에요 라고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방식으로 PR도 구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PR 구해보자. 봐봐. 요거 어떻게 구하냐 요거. 아이 봐봐.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를 쓸 거야. 그렇다면 여기랑 여기를 연결을 좀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럼 봐봐. 야, 이 길이가 몇이야? 어디 아까 반지 뭐였어? 2잖아. 2 그지? 왜 2야 2? 자, 그런 다음에 이 길이는요? 이렇게 생각하겠지 뭘 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있잖니? 그러니까 루트 A 빼기 3의 제곱에 더하기 4가 되고 그럼 피타고라스를 쓰면 봐봐. 피타고라스 쓰면 좀 머리 아픈데 루트 야를 제곱하죠. A 빼기 3의 제곱을 합니다. 더하기 4 요게 그 빗변을 제곱한 거예요. 여기서 빼죠. 뭘? 이거 제곱한 거 4를 빼야지. 근데 그 길이가 같다. 이렇게 푼다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4가 뒤지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 족밥이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양변 제곱해서 A를 구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A제곱 빼기 1은 A제곱 빼기 6A 더하기 9가 되고 결국 6A가 10이 되면 A가 3분의 5가 되는 그런 문제다. 메모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머스트. 이 문제는 포기할 수 없다. 머리에 꼭 넣어야 돼. 못 넣으면 망했다고 생각해. 시험 끝이야. 이거 모의고사 무슨 5회까지 풀고 개풀 이거 머리에 못 넣으면 끝이야. 다음 문제 가죠. 자 뒤에 헬게이트. 23 그럼 선생님 23, 24, 25 헬이라며 다 못 풀었는데요. 어떡하라? 오답노트에 아주 예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보고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보고 시험 전에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해서 머리에 넣길 바랍니다. 선생님 저는 10번 봐야 되는데 그거 10번 봐. 진짜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 알겠지?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죠. 2, 3번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저도 사실 이거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AB가 2루트 2예요. 그쵸? 이게 2루트입니다. BC 3이고 그리고 이제 C가 루트 5예요. 근데 이제 그 DF가 있는데 둘의 길이의 최소값인데 어떻게 푸냐면 좌표화 플러스
대칭 이동. 네, 그러니까 일단은 김준호 박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이게 범위가 아닌 분이죠. 명석구는 범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좌표 플러스 대칭 이동으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다. 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개뿔 이거지. 이 애매한 삼각형을 무슨 좌표화를 한다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좌표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좌표 평면에 여기 옮겨 이렇게. 이렇게. 그런 다음에 좌표를 찍어. 여기가 이제 3,0이다 이렇게. 어때? 감이 와? 3,0 이렇게 찍어. 아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 말고는 좌표를 이제 어떻게 찍냐라는 건데 A의 점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이 A를 제가 A, B라고 두고 이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관계식을 어떻게 만드냐면 바로 2루트 2랑 루트 5 이 두 가지랑 엮으면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왜냐면 얘는 또 0,0이니까 써볼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8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 맞잖아. 두 점 사이 거리. 그것도 모르면 뭐 뒤져야지 뭐 저는 몰라 그거는. 자 A 빼기 3의 제곱에 더하기 B제곱이 5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네를 이제 풀죠.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에 더하기 B제곱이 5가 되고 둘이 빼면은 A가 나오겠어. 둘이 빼면 6A 빼기 9가 3이 되면서 6A가 12. 그래서 A가 2가 돼요. 2,2네.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왜 풀 수 있냐? 이제부터 대칭 이동을 시켜 볼 건데요. 어떤 식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냐면 잠깐만. 아니 대칭 이동을 어떻게 시키긴 이렇게 시키지. 봐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내용이었어. 봐봐. 이렇게 된 애가 있고 요 점이 있을 거야. 요 점은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이제 대칭 이동해서 일로 옮기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저쪽으로 옮긴다. 천천히 잘 따라와. 자 이렇게 해서 되고 그리고 얘는 일로 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옮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이랑 같다. 그러니까 이 좌표와 이 좌표의 거리를 구하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네. 뭐가 문제냐면 F가 좌표가 없어. 문제 졸라 어렵네요. 아니 F가 뭐 몇 콤마 몇이라고 있었으면 그거랑 엮어가지고 어떻게 했을 텐데 F가 없다고. 알겠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F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 A, B처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A, B는 썼으니까 C, 라고 쓰고 근데 여기를 얘들아 D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니? 얘가 직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딱 그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얘가 직선의 방정식으로서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서 그 위에 좌표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거리가 나오고 그래서 그거의 최소 구하 이렇게 10부터 구해보자. 자 머리 아파서 못 따라오고 있으면은 일시정지 해서 잠깐 시키고 다시 해라. 이거 버리면 안 돼 이거. 알겠지? 얘 있지?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 마이너스 2c 더하기 6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점을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것이죠. 일단 요 밑에 있는 친구는 c, 2c 빼기 6이 되겠군. 왜냐면 y 좌표가 부호가 바뀌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요 점은 y는 x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c 더하기 6, C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은 좌표를 두 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컨셉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루트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30 빼기 6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C 빼기 6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두 점 사이 거리가 되고, 이걸 최소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니까. 아 근데 뭐 졸라 어렵네. 야, 이 학교 루트 10C 제곱 뒤에 그냥 털라고 낸 것 같은데. 아유. 자, 이제 빼기 36 빼기 12 빼기 48. 야, 이거 이래서 답이 나오나? 빼기 48C 더하기 72. 이렇죠? 따라오시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있었는데, 이거 둘레 최소는 반의 제곱 작업을 해야 되는데 10으로 묶으면 C제곱 마이너스 10분의 48. 그러면 걔를 5분의 24C. 네, 5분의 24C고 더하기 반의 제곱을 더하죠. 5분의 12를 제곱하죠. 그러면은 25분의 144가 되고, 네, 큰일 났네. 여기다가 더하기 72고 여기에 루트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끝까지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값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꼭지점의 y좌표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얘랑 더한 애가 최종장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뭐 어떻게 돼? 5분의 288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쵸? 네. 그리고 더하기 5분의 36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분의 몇이야 이거? 72가 돼. 네, 5분의 70인데, 네, 루트 뭐가 어떻게 됐다고? 루트 5분의 72라고. 5를 곱했어. 5를 곱하면 5분의 루트 360이야 지금. 따라오지? 자, 계속 해볼게. 가만 있어봐. 근데 저기 루트 10으로 돼 있냐? 아, 이게 루트 10으로 나오나?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야, 좀 이상하네. 360은 계속 해볼게. 할 수 있어. 봐봐. 360은 66에 36이니까. 네네네네. 얘가 그거 아니여. 5분의 6루트 10이잖아. 그래서 얘네를 구한 거야. 자. 못 알아듣으면 처음부터 다시 이거 해줘라. 이해 못했으면 망하다 보면 돼. 해야 돼. 알았지? 자, 24번 할게. 자,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X가, 그러니까 Q의 원소들은 전부 다 P의 원소로 편입된다 라는 말에 대해서 일단 인지가 이 Q라는 친구는 P 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Q에 들어가는 친구가 전부 다 P 안으로 들어가요. 뭐 그래, 이래버리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있는 원소 그 누군가가 P 안으로 들어가나요? 라는 말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구성해야지. 개뿔. 야, 봐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야 아래 약간이 P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알겠죠?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따라오지? 자, 그럼 봐봐. 다를 이제 어떻게 할까가 이 문제가 졸라 어려운 이유예요. 다들 보세요. 야, X가 아래 없는 애들이라는 거는 그 나머지 애들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 아래 없는 나머지 애들이 Q에 없는 나머지 애들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생각 이렇게 해야 돼. 그럼 한번 해보는 거야. 그 R이 아닌 애들 있지. R이 아닌 애들은 여기야, 여기. 보이니, 이거? 이건데, 이게 Q가 아닌 애들이 여기란 말이야. 그럼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 그지? 아니, 보라색이 빨간색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 그러면 이제, 자, 이거 지워볼까? 자, 알아먹었지? 그러면은 결론이 어떻게 되냐? 저 R이 저렇게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R이 대체 어떻게 생겼냐면, 야, 할 줄 알아야지. R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기면 아까 원래 했던 대로 R의 일부분이 P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R이 아닌 애들이 Q가 아닌 애들 안으로 들어가잖아. 섹션을 니네 해보고. 그래서 이 그림이다. 답 몇 번? 1번. 1번 외에는 저 그림을 설명이 되는 애가 없어. 그래서 답이 1번이야. 알겠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네, 솔직히 누가 더 힘들겠니? 내가 더 힘들다. 니들은 그냥 이제 대충 듣기만 하면 되잖아. 편집까지 해야 돼. 열심히 들어라. 자, 이제 25번 보겠습니다. x가 1, 2, 3, 4, 5고 x가 x에서 x로 가는 걸 함수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x가 있었어요. 그래서 x가 이렇게 있고 1, 2, 3, 4, 5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넘긴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는 이 얘기는 일단 모르면 진행을 할 수가 없죠. 바로 1대1 대응이다 라는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1대1 함수.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바로 나인데요. 거기 보면은 x가 1하고 2 사이에서는 f 합성 fx가 fx 빼기 2x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머리통에 좀 이것저것 채운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치환을 해야 되나? 뭐 이런저런 고충이 나올 수가 있는데 개뿔 그런 거 없어. 그건 넣어야 돼. 봐봐. 일단은 치환 안 된다. 그거는 이제 해보시면 알 텐데 이거 치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넣어본다고. 그럼 넣으면 해결돼요? 되더라고. 그래서 봐봐. x에다 1을 넣을 거야. 어차피 1하고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x에다 1을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봐. x에다 1을 넣으면 f 합성 f1이 f1 빼기 2가 되거든? 어때? 이게 되지? 그럼 2도 지금 넣어놓을까? 봐봐. x에다 2를 넣으면 f 합성 f2가 f2 빼기 4거든? 이렇게 이해되지? 그럼 이제 봐봐.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일단 이거에서 너네 알아야 될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 F1이라는 존재는 1부터 5까지라는 결과물을 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F1이 누군가가 나올 건데 그 누군가 나온 애를 F에다 또 넣었을 때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1보다 커야 된다고. 그래야 이쪽에 있는 애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알아먹지? 그지? 그래서 F1은 3이 가능, F1은 4가 가능, F1은 5가 가능이다. F2는 5만 가능이다. 여기가 핵심이네. F2가 5만 가능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셋 중에 우리가 찾아서 골라야 돼. 근데 여기는 F2가 무조건 5여야 돼. 그래야지 4를 빼도 1이라도 건지잖아? 그러니까 요 위에 이 새끼는 뺀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둘 중에 고르면 돼. 그럼 이제 계속 해볼게. 봐봐. 그럼 F2가 5면 이 새끼가 5잖아. 그치? 그러면 그 F5가 1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버리잖아. 이렇게 말이야. 알겠지? 그럼 봐봐. F1이 3이라며. 이거. 그지? 그러면 F3이 1이란 얘기네, 여기서? 이해됐냐? 그럼 얘가 탈락이잖아. 왜? 아니, F5가 1이어야 돼. 이 밑에는 확정이야. 위에는 아직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얘가 안 되네.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볼게요. F1이 4네요. 라고 되어 있으면, 그럼 이 새끼가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결국 F4가 2네요가 되는 거죠. 요렇게 모두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애는 3인데 그거는 이제 그림 그리면서 내가 보여줄게. 봐봐. 1이 4네요. 이렇게 가고 1이 4네요. 2가 5네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건 확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4는 2네요. 5는 1이네요. 3 몇이야? 3으로 가야지. 그래서 집어넣으면 답이 되고 해설 듣느라 고생하셨고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꼭 노트 정리해서 머리에 꼭 넣어서
시험 갔을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